이 보스는 알몸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엘든링은 극악의 난이도로 악명 높은 액션 RPG인데요. 그중 미믹테어는 플레이어를 그대로 베껴 싸우는 기믹을 가진 보스입니다. 보스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보스는 플레이어의 캐릭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손에 쥔 무기와 갑옷은 물론 플레이어가 쓰는 마법과 소환수까지 전부 복사해버리는데요. 지금까지 애써 키워온 나 자신과 똑같은 힘으로 맞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장비로 무장할수록 눈앞의 분신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복사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분신은 보스방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의 장비만 그대로 베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기와 갑옷 장착을 해제해서 전부 벗어버리면 분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의 맨주먹 상태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자마자 인벤토리에서 벗어뒀던 장비를 다시 챙겨 입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완전 무장한 나와 맨주먹뿐인 분신의 일방적인 싸움이 되죠. 장비와 무기를 벗어 던져야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이러니한 보스였습니다. 이 게임은 보스를 공격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더테일은 모든 몬스터를 단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깰 수 있는 독특한 RPG인데요. 그 첫 관문을 지키는 보스는 상냥한 엄마 몬스터 토리엘입니다. 게임 초반, 그녀는 주인공을 딸처럼 보살피며 길을 안내해주는 인물이죠. 그런데 주인공이 더 깊은 곳으로 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화면에는 공격과 잡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공격만이 답이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칼을 휘두르죠. 하지만 토리엘은 처음부터 주인공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요. 공격 대신 자비를 11번쯤 반복해서 베풀면 그녀가 쏘던 불꽃들이 주인공을 일부러 피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24번쯤 계속 봐주면 토리엘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주인공을 꼭 안아준 뒤 조용히 길을 열어주죠. 이렇게 공격 없이 넘기는 방식은 보스마다 제각각인데요. 어떤 보스는 자비가 아니라 냅다 도망을 쳐야 전투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해법을 찾아가는 재미가 바로 이 게임의 매력이죠. 누구도 해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플레이어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데요. 바로 이런 깊이 덕분에 언더테일은 지금까지도 팬층이 두터운 명작으로 꼽힙니다. 이 보스를 이기려면 일부러 죽어야 합니다. 메탈기어 솔리드 3는 스파이가 되어 적진에 잠입하는 전설적인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는 더 소로우라는 아주 독특한 보스가 등장하죠. 그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영매이자 이미 세상을 떠난 유령입니다. 그래서 총을 쏘든 칼을 휘두르든 어떤 공격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이 싸움은 아예 공격이 아니라 유령이 가득한 강을 따라 하염없이 걸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유령들에게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유령들은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죽인 모든 적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을수록 이 강은 더 지독한 지옥으로 변하죠.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보스를 쓰러뜨릴 공략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봐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죠. 사실 이 보스를 깨는 방법은 상상도 못할 만큼 황당한데요. 바로 유령의 공격을 그대로 맞으며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쓰러지면 화면에 스네이크 이즈 데드라는 사망 문구가 큼지막하게 뜨죠.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아이템 창을 열어 소생약을 먹으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이 소생약은 사실 게임 초반부터 인벤토리에 조용히 박혀있던 아이템입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템 중 하나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약이 알고 보니 보스 공략의 열쇠였던 것이죠. 치열하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기묘한 보스입니다. 이 게임은 시작 직후 15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엔딩이 나옵니다. 파크라이 4는 20시간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주인공 아자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골을 뿌려주기 위해 키라시라는 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나라의 독재자이자 최종 보스인 페이건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페이건민은 아자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그러고는 잠깐 처리할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죠.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이 틈을 타 저택을 빠져나가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 15분을 가만히 기다리면 페이건민이 정말로 돌아와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아자이를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그리고 직접 헬기에 태워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려던 장소까지 데려다주죠.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순간 게임은 그대로 엔딩 크레딧을 띄웁니다.
이 엔딩은 기다리라 해도 얌전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는 허점을 노린 개발진의 위트 있는 장난이었죠. 이 게임에서는 돈만 있으면 최강의 보스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X는 소환수를 불러내 함께 싸우는 유명한 RPG인데요. 이 중 요진보라는 소환수는 다른 소환수들과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는 돈을 받고 칼을 휘두르는 일종의 프리랜서 용병이기 때문입니다. 전투 때마다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비로소 검을 뽑아 적을 베는데요. 이때 지불한 액수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공격의 위력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의 최강기가 바로 참마도라 불리는 필살의 일격입니다. 이 참마도는 상대의 체력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즉사시키는 기술인데요. 약한 몬스터는 물론이고 강력한 보스마저 단 한 번에 두동강 내버리죠. 심지어 체력이 무려 1200만에 달하는 숨겨진 최강 보스 페넌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같으면 수십 분 동안 싸워야 하는 이 강력한 보스조차 참마도 한 방에 쓰러지는데요. 지불한 돈이 많을수록 요진보가 참마도를 뽑아들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둑한 돈을 지불해야 하죠. 결국 이 게임 속 가장 강력한 종결 무기는 두둑한 돈다발이었습니다. 보스를 없애는 방법은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두근두근 문예 부는 귀여운 분위기의 미연시처럼 보이는 게임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소름 끼치는 반전으로 유명한 공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한 고등학교 문예부에 들어가 4명의 소녀와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런데 부장인 모니카가 어느 순간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에 게임 속 소녀들을 만나러 온 진짜 플레이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리는데요. 모니카는 그 플레이어를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소녀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지워버리죠. 결국 후반부에는 텅 빈 화면에 모니카가 혼자 남아 플레이어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문제는 게임 속 어떤 선택지를 눌러도 그녀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끄고 설치 폴더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녀의 캐릭터 파일 모니카 CHR을 찾아 삭제하면 화면 속 모니카는 자신이 지워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대로 사라지는데요. 결국 이 게임을 깨는 방법은 게임 화면이 아닌 내 컴퓨터 폴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보스는 방치하면 늙어서 죽어버립니다. 메탈기어 솔리드 3에는 디 엔드라는 전설적인 저격수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현대 저격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100살이 넘은 노병이죠. 그와의 승부는 광활한 밀림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저격 대결입니다. 은신술이 워낙 뛰어나 위치를 찾는 것부터 어려워 정석대로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개발진은 이 지독한 전투에 아무도 예상 못할 황당한 공략법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전투 도중 저장을 하고 게임기의 시간을 일주일 이상 미래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 게임을 다시 켜면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보스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디엔드가 노환으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됩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 일주일 사이 수명이 다해버린 것이죠. 덕분에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최강의 저격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전설의 저격수를 쓰러뜨린 것은 총알이 아니라 그저 흘러간 시간이었죠. 이 게임을 클리어하려면 해가 떠 있어야 합니다. 보크타이는 코지마 히데오가 만든 게임보이 어드밴스용 흡혈귀 사냥 게임인데요. 주인공 장고는 햇빛을 발사하는 태양총을 든 흡혈귀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던전을 지키는 흡혈귀 보스들은 게임 속 공격만으로는 완전히 없앨 수 없죠. 공격으로 힘을 빼면 보스는 관 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이 흡혈귀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던전 밖에 설치된 파일 드라이버라는 정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보스의 관을 정화 장치가 있는 바깥까지 끌고 나가야 하죠. 그런데 이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바로 게임팩에 달린 진짜 태양광 센서에 실제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의 햇빛이 센서로 내리쬐는 만큼 흡혈귀를 향한 정화의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햇볕이 뜨거울수록 흡혈귀가 받는 피해도 커집니다. 반대로 해가 가려지면 정화가 멈추고 흡혈귀가 달아나려 하는데요. 결국 이 보스를 잡으려면 실제로 게임기를 들고 해가 쨍쨍한 밖으로 나가야 하죠. 이 게임을 깨는 마지막 열쇠는 화면 속이 아니라 실제 하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